신경외과 의사들은 퇴행성 경추 척수증 환자들을 자주 만나는데 만약 그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초기 징후를 인지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성 경추 척수증은 성인에서 척수 기능 장애의 주된 원인이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환자의 이동성과 독립성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추정상 10명 중 1명은 결국 이 질환을 앓게 되며 보통 50세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흔히 진단됩니다. 그리고 고령 환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신경외과 의사들은 사람들이 그 징후를 인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신경학적 손상의 중요한 원인이며 현재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경증, 중등도, 중증의 퇴행성 경추척수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임상진료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경외과 의사들은 손저림이나 목 통증과 같은 증상이 이전의 수근관 증후군으로 오진되거나 정상적인 노화의 일부로 치부되었던 퇴행성 경추척수증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여기에 퇴행성 경추척수증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퇴행성 경추 척수증은 척수의 압박과 손상을 포함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닳아 디스크가 팽창하거나 척추 주변의 인대가 골화, 즉 뼈처럼 단단해질 때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경추 척수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질환은 예방할 수 없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의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으며 아시아계 환자에게서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흡연은 퇴행성 경추 척수증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퇴행성 디스크 질환, 즉 경추증의 알려진 위험 요인입니다. 신경외과 의사들은 금연 외에도 목에 심한 부담을 주는 과도한 웨이트 리프팅과 같은 반복적인 외상을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퇴행성 경추척수증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약 50%는 초기에 목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는 척수에 압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증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목 통증은 고혈압과 약간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매우 심각한 문제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환자들이 보행에 약간의 장애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서투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일직선으로 발 뒤꿈치와 발끝을 붙여 걷도록 요청함으로써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방으로 비틀거린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경추척수증의 또 다른 흔한 증상은 손의 무감각과 저림입니다. 환자들은 단추 잠그기, 글씨 쓰기, 바느질하기 등 미세 운동 조절이 필요한 작업에서 미묘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흔히 수근관 증후군으로 오진됩니다. 척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징후는 신경근성 팔통증, 즉 팔 아래로 퍼지는 통증입니다. 따라서 목 통증이 없더라도 이러한 다른 증상 중 일부를 경험한다면 퇴행성 경추척수증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퇴행성 경추척수증을 앓고 있는지 확인하는 표준 진단 도구는 경추의 자기공명 영상입니다. 경미한 증상이 있는 환자는 경과를 관찰해야 하며 물리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고 수술이 하나의 선택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태가 악화되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른 환자들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퇴행성 경추척수증은 척수 손상의 흔한 근본 원인이므로 고위험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경외과 의사들은
진단되지 않은 퇴행성 경추 척수증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자주 수술합니다. 환자들의 보행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넘어져 척수를 다쳤던 것입니다. 결론은 만약 자신이 퇴행성 경추 척수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산악자전거 타기나 승마는 피하는 것이 아마도 최선일 것입니다. 신경외과 의사들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수술을 권장합니다. 수술은 척수에 가해지는 압력을 제거하고 어떤 경우에는 약해진 부위를 재건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이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디스크 공간에 골 이식편을 넣어 공간을 넓히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척수의 정렬을 교정하고 해당 척추 부위를 티타늄 임플란트로 재건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 번만 수술이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척추에 치료되지 않은 부위에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